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을 향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저두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회장님, 보살님이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 맨날 이 부처님 말씀은 안 전하고 이상한 것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했지? 뭐 하여튼 뭐 과학 얘기 이런 거 하고 오늘은 좀 정치 얘기를 할 생각인데 죽음이 어떻고 안락사가 어떻고 주시면 기회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가 관심 있는 거 해야지.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1시간 20분 얘기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다. 여러분도 힘들지 않아요? 이거 또 앞에 1시간 20분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시간 강의하고 한 30분 쉬고 뭐 20분 쉬고 한 또 1시간 하고 이게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듣는 사람도 벌써 1시간 20분들 여러분들 좀 이따 하면 또 좋는 사람도 생기고 이 두 번째 하면 손해가 많아. 집중력이 분산이 돼서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 해서 좀 정치 얘기를 뭐 정치 얘기는 아니고 좀 뭐 종교 얘기일 수도 있고 화기사가 사실 제 기억으로는 벌써 뭐 숭산 스님 계실 때니까 뭐 20년 25년 전에 여기 한신대에서 그때 하여튼 종교 간에 무슨 이런 이렇게 뭐 분쟁이 벌어지고 뭐 기독교인이 여기 법당에 이제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화기사에 불을 질렀어요 법당에.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25년 뭐 한 30년 전 얘기 같아요. 숭산 스님 계실 때인데 뭐 아마 술 취한 뭐 기독교인은 확실히 했어요. 술 취한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좀 왜 뭐 좀 이렇게 지하철 가면은 이렇게 좀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성향의 골수 그 어떤 기독교인이 이제 와서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사과의 의미로 여기 한신대에 계셨던 어떤 교수님이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한신대가 사실 좀 뭐 기독교 안에서 이제 보수 성향이 있고 진보 성향이 있고 근데 이제 진보 성향의 어떤 좀 뭐 그 교수님이 와서 이제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제 했는데 뭐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이제 사과를 한 거죠 그 교수님이. 뭐 우리 불교계 안에서도 뭐 이칠만 하면은 이제 타 종교인이 와서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죠. 뭐 요즘에는 이제 성탄절 되면 이제 사회사에서 뭐 이제 부처님 이제 예수님 오시면 축하합니다 하고 부처님 오신 날 오면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근데 뭐 그런 거는 조금 뭔가 요식행위 같은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그냥 예의상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요즘 바자회 하나요? 요즘 해요? 요 운동장에서 여기 성당하고 삼교 바자회 해요. 뭐 그런 거는 뭐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이 다른데 요 앞에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기 좋은 모습이 한데 사실 종교적인 갈등이 사실 정치적인 갈등하고 연결되거든요. 사실 뭐 우리 보수 진보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러니까 사실 뭐 종교 간의 갈등이 지금처럼 이제 사이 좋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삶에 이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별로 이 사람들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시대에는 이제 근데 그런 갈등이 또 없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이 사실 정치적인 이런 갈등도 이제 뭐 연결되는 거고 뭐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갈등이 연결되는 건데 뭐 요즘 우리나라만 봐도 보수 진보 한치의 양보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건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우리하고 뭐 비슷하죠. 그런 거 뭐 국회의사당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우리와 다르지 않고 민주주의를 겪는 어느 나라에는 물론 뭐 민주주의가 이제 그런 뭐 보수 진보의 어떤 양측의 어떤 뭐 상생, 뭐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또 생명으로 하니까 뭐 그런 갈등이 뭐 굳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갈등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말하자면 상태가 똥포를 차야지 내가 뭔가 역으로 이제 뭐 어떤 그런 과실을 얻어먹는 뭐 이런 구조가 계속 우리나라 정치에 이제 뭐 이어져 있고 뭐 불교계만 봐도 뭐랄까 이 불교계만 봐도 요즘 이제 불교계가 이제 출가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되게 위기인데 뭐 이게 젊은 출가자가들이 없는 거죠. 이렇게 뭐 출가자 안에서도 이제 뭐 고령화되고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뭐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좀 젊은이들 포교나 뭐 어떤 출가나 이런 것들에 신경 안 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출가자들이 줄어져 가지고 불교의 조계종의 미래가 있느냐 뭐 이런 고민에 있어 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청년 출가자나 그 이렇게 뭐 부처님 전합시다 뭐 이런 말로 통해 가지고 포교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런데 뭐 사실 뭐 저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 추가하세요 한다고 해서 얼마나 추가하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회의적인데 말하자면 이제 지금은 사람들은 너무나 뭐 좋게 말하면 뭐 저기 살기 편하다고 할까? 뭐 살기 굳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뭐 전염병이 돌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속에서는 이렇게 삶과 죽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내 아버지가 돌아가고 내 형 누나가 돌아가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종교를 찾고 뭐 이랬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재밌는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종교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오히려 불교의 경쟁 상단은 기독교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유튜브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종교의 경쟁 상대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굳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게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끄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경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편으로는 세상이 힘들어야지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을 갖구나. 사실 IMF 때 사실 출가자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참 고통을 이렇게 덜어주려고 행복하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야지 불교를 찾는다. 굉장히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아니 우리 코로나 상황 때만 바로 그렇잖아요. 사람들 아프니까 의사 집단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병이 였기를 바라지만은 의사가 그 역할이지만 사실 병이 좋았을 때 의사들이 이제 반대급부로 제일 이제 혜택을 받고 종교도 이렇게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시면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만 하면은 사실 종교에 관심을 안 갖는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좀 다른 얘기지만은 이제 추가자를 이렇게 모집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가진 노력을 이렇게 하고 뭐 어떤 혜택을 주고 이제 하는데 참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져야지 추가를 한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냥 한 미사일 하나 쏘면은 김정은이 미사일 쏘거나 어떤 전염 코로나는 상대도 안 되는 어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 정말 하나님 아니고 부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야지 종교의 상대적인 주가가 올라간다. 좀 스님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뭐 보수 진보 이런 얘기 또 뭐 기독교 불교 이런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저는 이제 이래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갈등 요소 우리
불교계 안에서도 이제 뭐 이게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이런 갈등을 했죠. 사실 보수 진보의 갈등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이제 율장을 모으고 이제 거기에 대한 100년만 지나니까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은 부처님은 이제 걸식하라고 했는데 뭐 어떤 지방에서는 좀 부유한 지방이 있는 것 같아. 부유한 지방에서 승가가 있는데 그 부유한 지방에서는 이게 이런 남는 걸 좀 저장하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또 근데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야 부처님 말대로 해야지 너 그렇게 음식을 저장하는 게 말이 되냐고 뭐 이런 갈등 사실 이런 갈등이었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말하자면 보수적으로 해석하실 것이냐 진보적으로 해석하실 것이냐 이게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무조건 있는 그대로 부처님 말씀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근데 또 진보의 입장이란 것은 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뭐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추운 지방에 가면은 뭐 음식을 또 저장해야 되는 거고 또 추운 지방에 가면은 뭐 또 육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 도시 하나고 안 틀고 틀린 지키냐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다시 보수 진보의 갈등이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옛날에는 뭐 교육을 통해서 어떤 계몽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면은 뭐 보수가 진보 될 수 있고 진보가 보수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타고나는 것 같다.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은 이런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SK 이제 그 유심 정보가 털렸는데 뭐 SK 쓰시는 분 있죠 여기도? 유심 다 바꾸셨어요? 유심 예약만 했죠. 지금 바꾼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심 사태를 이제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무슨 뭐 은행 계좌도 뭐 틀릴 수 있고 뭐 이상한 저기 대포폰 만들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겁이 나죠. 이제 근데 뭐 하여튼 뭐 고려대의 어떤 뭐 이렇게 인터넷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뭐 유심 보호를 하고 하면은 이제 그게 복제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뭐 저는 뭐 그런 얘기가 되니까 뭐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유튜브에 이제 이런 IT나 이런 정보들이 이제 많이 뜨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막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 하면은 뭐 계좌 정보 털리고 뭐 너 큰일 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아 겁을 주는 거지 이제. 우리 뭐 다 그런 정보에 지금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에서 야 정말 큰일 났다 빨리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든 뭐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 하면은 뭐 되지 뭐 유심 정보 또 이렇게 하러 놓고 또 SK에서 100% 보상해 준다 하고 뭐 그거 믿으면 되지. 저는 별로 뭐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은 그냥 SK 대리점 가가지고 그냥 뭐 소리 지르고 그냥 난리 쳤대. 난 이거 어떻게 내 정보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성향 차이다. 제가 너무 한가합니까? 전 저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계엄했을 때 저 사람 뭐 술 먹고 그냥 실수한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뭐 저러다가 그냥 가겠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그냥 맨날 뉴스 보고 그냥 막 이렇게 탄핵 선고할 때까지 그냥 조마조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게 뭔가 타고난 성향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격 차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태평한 거고 한 사람은 뭐 막 이런 것도 그냥 조마조마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뭐 북한 뭐 미사일 하나 쏟다 뭐 이러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뭐 맨날 하는 그 사람들 그러지 또 이렇게 넘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후쿠시마 뭐 핵오염수 냈을 때 그냥 우리 생물 거기 뭐 해삼 오염된다 못 먹는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야 바다는 넓어 그냥 상관없어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어? 다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뭐 개인의 차일 수도 있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런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장하는 그러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지. 그러니까 야 유심 털렸으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조회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조회수를 받고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뭐 일부러라도 막 큰일 났다고 겁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지금 정강훈 목사가 하는 짓이 딱 그런 거죠, 사실. 하면서 어? 어, 그렇죠. 지금 그런 게 문제죠. 보수의 사람들은 이제 보수 성향들만 얘기 듣고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모친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막 정치 뉴스를 보내. 근데 대부분 가짜 뉴스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에서 서로 돌아보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생각이란 게 얼마나 이렇게 편향돼 있느냐 서로 서로.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갈등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가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잘못된 거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거 사실 팩트를 알고 뭐 이쪽으로 넘어와라. 서로 설득이 가능하다고. 너는 상대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편은 이제 계몽의 대상이고 이렇게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나한테 넘어와라.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치려고 하지 말자. 그냥 아니 뭐 그냥 후쿠시마 오염수 한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데 그냥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긴 거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협상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인 게 당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느끼고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상대방을 아예 인정도 안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기독교인과 뭐 불교인이 만나가지고 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버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서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버리지 않으면은 싸움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죠. 종교 얘기, 정치 얘기. 그래서 오늘 좀 민감한 주제를 정치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보수를 지지한다, 진보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타고나는 거니까 우리 설득하지 말자. 생긴 대로 살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시하고 살자 이런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대화를 할 수 있다. 설득을 우리 한번 뭐 토론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요 최근에 나온 책이 정치 성향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게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런 이 주제로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정치 성향의 생물학적 기반, 정치 성향은 깊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성향의 죄송합니다. 한번 또 유튜브를 하나 보고 국민의힘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 맞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의 조각입니다. 동등하고 자유로운 개개인이 모여 이렇게 사회를 이루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이 생각은 실은 일종의 발명품입니다. 어떤 계급으로,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어떤 성별로,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살지 빼박 결정되었던 옛날 서양 사람들, 그들에게 뿅 하고 나타난 기발한 생각이 왕의 권력을 신께서 부여한 거라고? 아니야. 주권은 왕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있어. 인간이라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고 사회는 이런 자유로운 개인들이 맺은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시스템이야. 듣도 보도 못했던 이 발상은 신분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약속 아래서 살아가고 있죠. 상공업이 발달하고 있던 흐름과 이 생각이 결합되어 자본주의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자유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자유를 방점을 둔 경제체제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아까 이 말 사실 철진한 소리 같지는 않죠. 타고난 신분이 사라진 자리에 신분 대신 자본이 들어와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모순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은 자본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공산주의와 세계관이 한 번 크게 충돌했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자발성이 지켜질 수는 없었어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혼종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발명품 하나를 두고 혼종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 중인 두 진영이 지금의 진보,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당시 이 약속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상이 바로 자유주의이고 이 사상에는 자유와 평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주로 보수에서 갖다 쓰지만 미국에서 리버럴은 곧 민주당 지지자를 뜻하죠. 언론이 편의상 보수 진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두 거대 정당은 모두 이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를 최대한 중심 가치로 하는 집단이 보수, 진보가 말하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집단. 이렇게 자유는 종종 평등과 비교되며 각각 보수, 진보의 가치로 대변되곤 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충돌하는 사이가 아니라 보완되는 사이. 결국 모두 개인의 자발성을 실질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방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 이 인간의 범위는 지금보다 넓은 범위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프랑스 외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성 투표권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겼고요. 그래서 역사는 이 개인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점점 넓혀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밀하게 가려져 있는 군인권과 전쟁 피해, 기업의 존속 뒷전으로 밀려났던 개인의 안전보장, 예산 부족을 이유로 탈락시켰던 누군가의 이동권, 다른 노동을 뒷받침하며 정식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집안의 노동자. 진보는 존재는 해왔지만 인정받지 못하던 것들을 공식화시켜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돈은 당연히 기존보다 더 들게 되고 국가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분배해야 합니다. 한편 기존의 경험과 논리를 토대로 사고하고 싶어하는 보수는 지금껏 가시화되지 않았던 문제를 위해 당장 변화를 추진하는 건 경계하죠.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기존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제도는 필요하지만 자본가가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지금 굴러가는 방향과 관습과 체제는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 지금도 누구나 스스로 노력하면 삶을 개선할 수 있어. 이런 세계관일수록 보수. 정말 그래? 반문하는 쪽이 진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자꾸만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정치 성향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거였다면 의미가 있나 싶죠. 국민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이 싫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국민의 표가 움직이는 건 진보와 보수를 긴장한 비상식적 정치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보 아니면 보수, 세상에 딱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안별로도 충분히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자유롭고 싶은 시민이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유로 그 정당을 지지하는지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진보든 보수든 정치가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만 잘 구분해봐도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당연한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불평등해. 이런 약육, 강식,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계관입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발명품이자 약속이고 우리는 이 발명품이 전제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 역시 종종 자유로 탈바꿈되어 정치 영역에 나타나곤 합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다른 개인이 자꾸만 다치거나 죽는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한다면 그건 냉혹한 이기주의일 뿐이죠. 그러니 혹시 저 주장이 이기주의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편이 주장하는 건 무조건 맞고 상대편 말은 무조건 틀린 진영 논리는 제대로 된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뤄나갈 것인지 끝없이 토론하며 우리의 체제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나가야 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국민의힘은 보수 맞나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과연 진보, 보수가 건강한 긴장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나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 보수 진보해온 특이점에 대해 그래서 진보 보수가 이제 이렇게 이분은 이제 생물학적인 기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성향은 이제 깊은 생리학적, 심리학적 성향에 기반하며 이는 신경학적 반응, 생리학적 반응, 인위적 처리 반응,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성향은 이제 확률적 특성을 이제 가지는데 정치적 성향은 결정론적이 아닌 확률론적으로 작동하고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됩니다. 이런 저자들은 이제 결정된다가 아니고 이제 형성된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확률적인 이제 특성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우파, 진보, 보수는 이제 같은 현실을 이제 다르게 인식한다. 이런 인식 차이가 단순한 선호 차이보다 정치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렇죠? 뭐 얘기했듯이 뭐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런 것들 되게 위협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그냥 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게 이렇게 같은 현상도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향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이제 안정적인데 경제 성향 행복의 이제 기준점 이런 것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건 타고난다. 유사하게 비교적 안정적이며 생애 사건이 일시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 원래의 성향으로 돌아온다.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진보가 이제 보수되고 이렇게 갔다 왔다 뭐 할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진보적인 사람은 이렇게 타고나서 이제 그런 성향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뭐 100%라는 게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뭐 극좌에 있다가 뭐 어떤 정치인이 이제 극우로 전화하는 뭐 그런 정치인도 이제 많이 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뭐 그 극과 극은 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도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서로 끝에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그런 그 성향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극적인 거를 극단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비슷한 거죠 사실. 극과 극이 통한다는 말은 극자와 극우가 통한다는 말은 그런 뭐 하나의 뭐 그 사람의 어떤 성향도 비슷한 거죠. 하나의 그런 것들이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차이의 뜻은 유전적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차별이나 우생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반우생학적 접근을 통해 더 공정하고 동전적인 사회 정책을 기반이 될 수 있다. 우생학이라는 것은 너는 그냥 뭐 열등하게 태어났어. 그 뭐 옛날 저기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나치 때 그랬잖아요. 뭐 장애인들이나 뭐 이런 뭐 저 유태인들 뭐 학살한 이유가 너희들 열등한 유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죽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생학이죠.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우생학 이런 거는 뭐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허구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이제 쌍둥이 연구,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정치 성향에서 이제 이란성 쌍둥이보다 훨씬 더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는 이제 뭐 유전자가 같은 거죠. 일란성 쌍둥이는 이제 이란성 쌍둥이는 이제 뭐 유전자가 다른 건데 일란성 쌍둥이가 훨씬 더 높게 0.1이 이제 완전히 똑같다는 거고 0.35 한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정치 성향이 더 유사하다. 정치적 태도에 대한 유전율은 일반적으로 0.3에서 0.4인데 정치적 태도 변이의 약 3분의 1이 유전적 성향에 기인한다. 네. 하여튼 이 과학자들 얘기로는 하여튼 진보 보수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적인 것이고 타고나는 성향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눈추적 연구. 보수주의자들은 부정적 이미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 간 차이가 적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위협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뭐 나쁜 이미지가 보면은 막 더 이렇게 혐오감이 드는 거죠. 이제 뭐 코로나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저기 뭐 중국인들 막아야 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더 이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 실험들이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하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운전하다 보면은 야 좀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고 그냥 난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그 속도에 대한 어떤 더 민감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불에 민감해가지고 막 불만 보면 막 한 사람도 있고 뭐 물만 보면 막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시간 고정.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부정적 이미지에 더 빨리 이제 시선을 고정하고 진보주의자들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더 부정적인 이미지에 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다 이런 게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이민자들 또 뭐 이렇게 그런 불법 체류자들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농촌에 가면은 이런 뭐 어떤 이렇게 3D 소위 3D 업종들이 다 외국인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업종들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런 뭐 또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사람 외국인들은 더 훨씬 낮은 임금에 일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일자리를 뺏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갈등이 돼서 뭐 외국인들 가라 뭐 이런 벌써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그런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외국인 또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것들이 타고났죠. 뭐 옛날에는 전염병이 이렇게 위험했던 시절에 뭐 외국인이 들어와서 뭐 전염을 퍼뜨린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집단의 어떤 그런 안녕을 위협하는 일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반응이 있는데 이게 진보나 보수나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외국인들 뭐 와도 뭐 그냥 잘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외국인은 안 돼. 막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략적으로 타고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책 인식 조사를 해보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자는 같은 현실을 다르게 인식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현 정책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용인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며 범죄자들을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노력하지 않는 빈곤층에게 혜택을 준다고 인식한다.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가 가난하게 지낸 것은 네가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노력을 더 해서 부자가 돼야지. 자유롭게 이렇게 경쟁하면은 너도 잘 살 수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보수주의자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세금 퍼가지고 뭐 부자들 이제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빈곤층한테 나눠주면은 저 사람들 더 게을러진다. 뭐 이런 것들이 보수주의자면 부자들이 너무 진보주의자 입장에서는 부자들이 너무 돈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빈익분 부익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자꾸 불공평해진다. 그러니까 부자들 좀 돈을 걷어가지고 좀 이렇게 빈곤한 사람, 없는 사람들 좀 나눠주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주의자라는 이런 것들 이제 정책에 대한 생각이 이제 다른 거죠. 그렇죠. 부와 빈곤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진보주의자들은 현 정책이 자격 없는 부유층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는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같은 정책을 보고 자격 없는 빈곤층이 공공재원을 착취한다고 본다. 그렇죠. 그렇죠. 뭐 요즘에도 뭐 세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다 지금 이런 얘기겠죠.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 4일로 이제 한다고 월급을 안 줄이고 주 4일로 이제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 표정이 안 좋으시네. 여기 보수주의자가 많은가? 주 5일 아니 이거 저기 국민의힘도 4.5일 한다고 4.5일 하고 이제 52시간 노동 시간은 안 바꾸고 이제 뭐 좀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4일 하면은 아니 제 주위도 아니 이게 우리가 사장님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 뭐 애 키우고 이렇게 부모도 있고 뭐 이렇게 저기 간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쉬는 사람 놀잖아. 그러니까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어, 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4일 하면은 투잡 뛸 것 같아. 투잡. 4일하고 또 3일은 또 알바해. 어, 그러니까 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 이게 경쟁에 놓인 이거를 해야지. 뭐 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쉬겠어요? 그 사면 투잡 뛰고 더 이제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부와 빈곤을 보는 시각이 이제 각자 다르다 이런 생각이 이런 거고요. 할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뭐 어때요? 4일 하면 안 되나요? 뭐가 다 저기 뭐 직장인들 다 좀 쉬고 좀 쉬어야지 이제 육아에 집중할 수 있고 좀 여유로워야지 애도 낳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이제 월급은 안 줄인대. 월급은 안 줄이고 이제 일을 이렇게 줄여주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 세금으로 지원해주겠다 이 얘기죠. 어? 그렇죠. 세금이 결국은 이제 세금이 일이 줄어든 대신에 이제 세금을 보전해주겠다 이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뭐 더 세금을 내는 대신에서 받는다 이거죠. 어. 4일 쉬면은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가 없다 이 얘기인가요? 어, 그렇죠. 예. 음, 아, 음, 음. 어쨌거나 지금 이제 우리 보살님은 이제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또 진보주의자 입장에서는 또 할 얘기가 많아. 할 얘기가 제가 그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입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 제가 그 토론을 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우리 이런 이제 같은 뭐 주 4일을 어떻게 볼 거에 따라서 또 입장이 좀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제 진보와 보수가 이제 어떻게 차이 나는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이제 무지는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는 진보 성향으로 계속 이제 뭐 말 유튜브에 그런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계속 그렇게 되듯이 이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리고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은 자신의 선호하는 세계관에 맞지 않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잘못 기억하는 현상이 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업식이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서 타고 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유전이냐 환경이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학자들 사이에 어,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유전이냐 환경이냐 뭐 이런 논쟁이 이제 많은데, 이제 이 학자들 얘기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전적인 거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런 얘기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뭐 유전이다,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뭐 우리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내 잘못된 어떤 선입견, 편견들 이런 거 버리려고 이제 뭐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진보나 보수나 이런 거 입장에서 이제 타고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다 가지고 진보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보수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걸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우리가 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뭐 북한에 맨날 폭 쏘는데 뭐 아무렇게 이렇게 태평하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죠. 안보라는 것은. 뭐 또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보통 좀 타고 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고 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뭐 바뀌지 않는 사람을 굳이 교육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굳이 바꾸지 말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 뭐 정치적인 성향에서 우리 항상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뭐 보수주의자들하고 진보주의자하고 대화 안 되는 거고. 옛날에는 교회 불교 사람하고 대화 안 되는데 요즘 잘 돼. 요즘에는 다 목사님 만나면은 서로 을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을과 을의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지. 사람들 요즘 교회 안 나와요, 불교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하고 전 대화 잘 되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이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하여튼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화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 이런 한번 얘기를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사실을 믿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오류적 믿음을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이런 방류가 한국 해상 오염물을 오염시킬까? 진보는 이제 걱정된다. 보수는 뭐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위험 자극에 대한 더 민감한 진보 진영. 그죠? 보수 매체의 과학적 안전 프레임과 진보 매체의 생존 먹거리 프레임 충돌. 그러니까 뭐 오염수 방류되는데 야 바다는 넓어. 그거 뭐 우리 한국 뭐 동해 빠지 들어오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야, 그 저거 하면은 저 사람 진짜 염치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오염수를 이렇게 방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이죠. 뭐 천안함 피격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시끄러웠어요. 이게 북한 어뢰 공격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죠. 보수들은 이제 안보 위협 해가지고 이제 확정 이런 기억 가지고 있고 진보들은 뭐 누구는 뭐 이거는 99.999% 믿을 수 없다 정부 발표는. 옛날에는 김현희 칼기 폭발 사건 그것도 사실 계속 문제됐잖아요. 87년도에 그것이 정말 뭐 그 사람이 했나 아니면은 뭐 남쪽에서 뭐 시켜서 했냐 뭐 이런 것들 서로 기억이 다른 거죠. 그렇죠. 뭐 최근에는 이제 최순실 태블릿 이것도 뭐 조작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얼마나 우리 안에 이제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뭐 지금 현재 진행적인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것도 뭐 그것이 뭐 계몽령이냐 말도 안 되는 탄핵이냐 뭐 이런 것들 서로 이제 기억이 다른 거죠. 서로 기억이 다른 거고 서로의 뭐 어떤 유튜브나 어떤 이런 것들이 서로의 어떤 기억들의 확정 편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반대적 얘기를 이제 굳이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런 거 해도 뭐 그냥 가짜 뉴스다 하고 이제 애써 이렇게 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방향성 있는 무지가 생기는 인지 정서 메커니즘 이런 거 뭐냐? 그러니까 이게 편향이 돼 있다. 위험 혐오 자극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 보수는. 그리고 그 자극만 선택적으로 본다. 그리고 내 세계관과 일치하는 정보만 이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한다. 그리고 이 기억을 꺼낼 때 이제 빈칸을 신념 일치 스토리로 자동으로 보충한다. 그래 뭐 천안하면 당연히 그랬고 또 뭐 새로운 뉴스가 틀어지면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스토리 이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역효과 팩트 체크가 들어오면 오히려 방어적 추론을 이제 가속하고 잘못된 믿음이 더 강화된다. 새로운 이제 체크가 나오다 굳이 그런 것들은 안 믿으려 하는 거죠. 잘못된 정보로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했듯이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부정적인 자극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위협적 자극에 대해 더 민감한 신경학적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것들은 뭐 전두엽, 뭐 이런 뇌 시냅스, 뭐 이런 것들을 차이가 이렇게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적 처리 방식, 진보주의자들은 더 높은 인지적 유연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모성 허용도, 보수주의자들은 모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허용도가 낮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에 대한 더 강한 욕구를 보인다. 그죠? 진보주의자들은 뭐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뭐 외국인들 뭐 같이 살 수도 있지. 뭐 좀 뭐 또 좀 개혁적인 뭐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해가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이면은 이런 불확실성은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잘못되면 너 책임질래? 뭐 하든지 확실한 뭐 SK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죠. 확실히 내가 정말 그런 이런 내 개인 정보 안 틀리게끔 뭐 빨리 뭐 SK가 확실한 책임을 주고 뭐 빨리 유심을 뭐 갈아 끼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렇게 불확실적인 허용도와 이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쌍중의 연구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과 비정상이 아닌 이제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건데요. 말했듯이 이제 진보 보수와 진보 사람은 보수주의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타고나는 경향이기 때문에 사실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뭐 극우나 극자부터 해가지고 사실 뭐 중도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사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실 남자 여자 문제도 요즘 뭐 미국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남자 성향 가진 사람이 뭐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성전환해서 이제 남자 이제 군대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군대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자 물을 흐린다는 거지 뭐 이렇게 여자 뭐 지금 올림픽에서도 뭐 남자로 태어났는데 뭐 여자로 뭐 이렇게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뭐 올림픽에서 이제 뭐 우승하고 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거를 구분할 이거 부정하지 마라 이게 지금 보수주의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 얘기로는 어쨌든 이제 성별이라는 것도 사실 스펙트럼이더라. 남자적 성향이 몇 프로 있는 거고 여자적 성향 뭐 남자도 여자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반대의 성향이 있는 거고 이게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이걸 딱 나눠 가지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진보주의자 입장인 거죠. 사실 뭐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갈등이 되고 있죠. 뭐 기독교계 그렇죠. 기독교에서 어떤 퀴어 축제, 그 동성애 달 이런 허용하자 이런 걸 축제하면 뭐 기독교인들은 뭐 이렇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동성애의 문제라는 것은 그래서 그 기독교 단체도 되게 반대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동성애를 보는 시각이. 이거 뭐 옛날에는 이런 동성애도 되게 정신병으로 생각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비정상으로 취급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 전혀 정신장애로 취급 안 하고 이건 타고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특성으로 인정해주는 뭐 이런 추세에 있는 거죠. 이런 추세에 있는 건데 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과도해지다 보니까 뭐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와서 올림픽 따고 뭐 여자가 또 뭐 군대에 와가지고 뭐 이런 것들 또 문제되고 우리나라는 뭐 그 어떤 군인은 자살까지 했죠. 그 누구죠? 무슨 하사였는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인데. 여자인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성준환 수술해서 남자로 이제 군대를 갔지. 근데 너는 저기 퇴역해라. 너는 남자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열 받아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그걸 이제 뭐 하여튼 그게 사회 문제 됐잖아요. 왜 성준환 수술해가지고 갔는데 왜 나 군대 안 받아주냐. 이게 문제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남자 여자 이런 문제를 보는 것 따라 이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의 이제 시각이 다른 거다. 보수주의자 입장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거 구별하지 마. 저기 선 넘지 마라. 이런 입장이라면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입장은 스펙트럼이다. 다양한 우리 다양한 그런 사람들 존중하자. 뭐 이런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혀 정상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좌파 우파 근본적인 차이 이런 것들은 이제 이분법이 아닌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핵심적 정치적 분열에서 이렇게 다른데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인종, 민족, 종교, 사업, 언어, 문화 집단의 보호와 촉진을 우선하는 집단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주의자 입장이겠죠. 그리고 외부인, 이민자, 소수자, 소외된 집단, 역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집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보주의자 입장이겠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민자를 어떻게 바라보신가, 소수자를 어떻게 바라보신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장애인들을 배려한다는 것이 또 정상인들에 대한 어떤 또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인국공원 사태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천국제공항 예,
이제 비정규직을 뭐 어떤 공항 검색하고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정규직을 이제 해줬죠. 아니 비정규직에서 이제 뭐 고용 촉진되고 저기 안정화해주고 뭐 저기 그 저번 대통령의 정책이었으니까 했는데 이제 그 인천공항 그 국제공항에 들어가려고 이제 시험 보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게 이제 기회에 박탈된 거죠. 내가 거기 들어가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바람에 내 기회가 박탈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배려해 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다른 집단에서 이제 역차별로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요즘 20대 청년들이 이제 기회 균등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특히나 20대, 30대 남자들이 이제 보수가 된다는 얘기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요즘 뭐 워낙 어떤 여성들 이제 페미니즘 이제 이런 이제 상상되니까 상대적으로 20, 30대 남자들이 이제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죠. 우리는 군대도 가야 되고 뭐 똑같은 경쟁에서 뭐 이렇게 여성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차별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20, 30대 남자들한테 오히려 제 진보 정권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이렇게 차별 본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화되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분열은 어떤 정체성, 지위, 소속감에 대한 것으로 인간의 집단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존재해왔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위협적 자극에 더 민감하고 강한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보수주의자들은 안정, 질서, 전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더 구조적이고 위계적인 사회 조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종교적인 이제 갈등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전한길 강사 그분이 사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이 뭐 이렇게 강성 기독교인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뭐 윤석열 탄핵 반대의 집회에서 이제 앞장서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위치라는 것은 사실 우리 불교가 뭐 옛날에는 뭐 신조가 제일 많았다고 하지만은 어떤 그 뭐 신도들의 어떤 믿음의 뭐랄까 밀도라 할까? 기독교가 훨씬 이제 높은 건 사실죠. 뭐 단적인 예로 사회 어떤 뭐 국회의원이나 어떤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물론 요즘에는 무교가 많지만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렇게 사회의 이제 지도층들은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불교가에 보면은 이제 을의 위치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해방이 됐고 뭐 미국의 어떤 국교가 이제 기독교였으니까 우리가 또 뭐 이승만 대통령도 뭐 기독교인이었고 사실 처음부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사실. 기독교가 이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이제 그런 세력이었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제 보수화돼 있고 그런 속에서 뭐 지금 그런 정치적인 상향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또 윤석열 탄핵 반대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한 것도 우리가 보였죠 사실. 그런 분들이 사실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였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계층들이 이제 보수화돼 있고 그분들이 이제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불교가 뭐 굳이 그래 따지면은 뭐 진보냐라고 봤을 때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띄었는데 뭐 굳이 뭐 불교가 뭐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진보적인 쪽으로 이제 많이 서긴 섰죠. 왜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뭐 이렇게 종교 편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기독교를 이제 대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불교에서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뭐 집회도 하고 이렇게 반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에 의해서 이렇게
진보를 이렇게 많이 띈 뭐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종교 갈등으로 봤을 때 보수 개신교 이분들이 위협이나 불확실성에 회피 기질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집단 정체성이 강화되고 정치, 이제 선교 이런 데 개입되고 있다. 그렇죠. 뭐 정강훈 모사를 보면 이제 그렇죠. 뭐 거의 뭐 저번 대선 때는 당도 차리고 이제 이번에는 뭐 대선도 이제 나온다고 이제 그러죠. 뭐 그분 정말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되게 이렇게 보수 개신교인들은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뭐 되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를 이끌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반대로 신흥 종교의 갈등. 신천지 사례가 보면은 뭐 불교는 그래도 우리 기성 종교 안에 3대 종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지만은 어떤 기독교 안에 어떤 신흥 종교는 이제 되게 소수자로 이제 이렇게 뭔가 상대적으로 좀 배척받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교, 이제 무속 종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오방색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무속이라고 하는데 폄하를 하는데 사실 또 모속하고 불교하고 사실 또 사초 지나갈 시간이잖아요. 우리도 오방색 얼마나 많이 쓰고 뭐 부끄러워 뭐 좀 우리 안에서도 뭐 이렇게 절에 와서 뭐 사주를 봐달라고 하는지 점을 봐달라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많잖아요. 이렇게 무속하고 되게 불교가 가까운데 뭐 우리는 뭐 좀 거리를 두고 있지만은 어쨌든 문화적으로 이게 많이 섞여 왔죠. 우리나라 안에서. 근데 뭐 보수 개신교에서 뭐 불교를 공격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무속 종교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딸려가는 그런 것들도 사실 없지가 않죠. 없지 않은데 어쨌거나 어쨌든 이런 심리적인 이제 메커니즘은 이제 생존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베타 혐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산시키고 이런 확정 평양 필터 버블이 서로 이제 악마화한다. 그리고 진보 보수 종교적 다양성은 인간 집단의 진화적 성공 전략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배척해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라 뭐 때로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뭐 또 한편으로는 아니 북한 뭐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가 막 뭐 사재기하고 뭐 무슨 뭐 이민 가려고 하고 뭐 이러면 또 나라가 되겠어요. 뭐 그런 거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무덤하게 넘기는 사람도 있어야지 이게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꼭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 어울려 사는 거죠. 이게 인간 집단의 어떤 진화적인 성공 전략인 건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래서 갈등을 없애기보다도 조절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서로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다. 서로 뭐 내가 하는 거는 좀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이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이해에 기반되는데요. 상대 진영 타 종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계속 있듯이 뭐 6.25 뭐 간첩 조작 사건, 뭐 김현희, 뭐 천안함, 연평도 이런 생존 위협 경험이 이제 보수 세대의 장기 기억으로 각인돼 있다. 그렇죠. 지금도 뭐 박정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세대별로 다른 거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제가 81년생인데 그때마다 뭐 이승복해서 뭐 북한 공산당 주고 싶다 이렇게 하고 기억 나는데 별로 뭐 저는 이제 뭐 북한에 대한 뭐 근데 우리 좀 10년 정도 선배면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되게 민감하고 박정희가 우리 경제 개발 일으키고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 뭐 이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뭐 박정희 독재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다른다는 거죠. 기억이 다르고 이렇게 몸에 대한 민감이 다른 거죠. 그냥. 그 안보 위협한 6.25를 이제 거친 세대면은 정말 북한이 포를 쏘고 하면은 뭐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어요. 그리고 뭐 전두환이 뭐 5.18 때 어떤 계엄을 했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또 윤석열이 계엄을 할 때 막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몸이.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은 이제 몸이 기억해서 어떤 민감도 이런 것들은 사실 생물학적인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2030 세대의 남성 보수화 이런 사람들 이제 고용과 뭐 주거가 불안하다 이런 건데 불확실성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교감 신경이 이제 각성되고 나를 보호할 강한 리더, 공정 경쟁 규칙 요구 강화 이럴수록 이제 뭐 정말 좀 민주주의 하지 말고 정말 강한 리더 나타나 가지고 어떤 저기 시진핑이나 시진핑이나 뭐 저기 저런 공산주의 하는 강한 리더 나타나 가지고 참 이렇게 좀 하는 이런 거를 이제 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되면은 위협 박탈감이 클수록 규범 위반 처벌 그리고 남성 역할 회복 이런 데 이제 담론이 걸린다. 요즘 이제 2030 세대들이 이제 이런 담론에 걸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적인 갈등과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보수 개신교와 이제 불교와 이제 무교, 진보 기독교, 집단 경계 강화, 문화 보수 이런 것들이 동성애, 낙태, 종교 행사 의무화 등에 적극 개입되고 일단 선교, 기독교 선교는 이제 영혼 구제이자 정체성을 사수하는 것이다. 그죠? 뭐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 낙태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사실 개신교와 불교 사이에 시선이 다른 거죠. 물론 뭐 개신교 안에서도 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뭐 물론 뭐 그런 거 있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넓게 봤을 때 뭐 그런 성향 보수 개신교에서 그런 성향이 이제 많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뭐 동성애나 낙태를 바라보는 시선도 뭐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는 뭐 낙태 인정할 수 없고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뭐 동성애도 뭐 충분히 뭐 인정할 수 있고 뭐 안락사 같은 경우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뭐 바라보는 인데 그리고 뭐 신천지 같은 이제 종교 신흥 종교 그러니까 신천지도 지금 생각하면은 뭐 코로나를 퍼뜨린 원흉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그때 좀 안 좋게 바꿔주고 신천지를 막 이렇게 그때 절멸을 하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좀 너무 과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안 생기고 안 퍼질 게 퍼졌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때 어떤 이단 논쟁이 되게 기독교 안에 심하니까 또 신천지가 이제 이단으로 이제 취급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위협 대상으로 이제 봤던 그런 것들죠. 이런 것들이 하여튼 기독교 안에서 그런 혐오와 공포 회로를 이제 활성화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인식의 현실 수용,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회적 결과를 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르게 보고 경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죠. 다르게 본다. 그리고 몸이 다르게 경험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게 바라본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생물학적 심리학적인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생물학과 심리학의 개인차가 사회 정치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타고나는 거다. 그리고 정보 처리 차이 인식한다. 정보 획득 처리 보존 방식의 차이로 인해 좌파와 우파와 같은 상황을 관찰하지만 매우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정치 성향은 깊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성향에 기반하며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설득으로 쉽게 변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불안정에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이제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이 이제 포를 쐈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있다. 뭐 SK에서 심 정보가 해서 야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 그거 뭐 그냥 그 뭐 알아서 해주고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받아들이는 차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그런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이렇게 몸이 반응한 게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저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그런 거를 뭐 이용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협을 자극해서 뭐 이렇게 진보 세력을 형성하고 뭐 보수 세력을 형성하고 뭐 그렇지만은 이제 뭐 어떤 이름을 뭐 진보 보수라고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사람이 이제 몸의 반응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저자가 이제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어떻게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에 대한 보통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제 보수화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보수화 나이가 든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 뭐 또 안정적인 이제 뭐 이렇게 세력이 되는 거고 또 뭐 자기가 어떤 재산도 많아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강남 어떤 뭐 그게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보수화되고 강북에 어두컴컴한 데는 또 진보화되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이가 든다 보수화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아, 그 사람은 아, 그놈인 거는 맞는데, 아, 이게 그놈이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정치에 관심을 못 가게끔 그놈이고 정치 혐오를 만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전략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어. 그러니까 뭐 국회에 가면은 맨날 뭐 싸운 놈들이 보이고 막 이렇게 혐오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정치인들이 만드는 전략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또 사실 뭐 정치가 뭐 이렇게 뭐 맨날 도둑질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냉소적으로 볼 건 아니다.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우리 사이 우리 안에 어떤 뭐 공동체 안에 어떤 부를 나누는 분배와 이제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가 뭐 이래 가지고 세금도 내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고 연결되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 알아서 하면 나는 태도가 뭐 정치인들이 똑똑해서 잘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냉소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치를 또 이렇게 뭐 퇴보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 음.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선거를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선거를 이제 잘해야 된다. 그놈이라 내가 몇 번째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이게 타고 나는 거니까 우리 일찍이하고 이찍이들 좀 서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또 논란이 되는 종교 얘기를 해서 우리 좀 보사님도 좀 시끄럽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치 얘기는 우리 다 불교에 불교 얘기만 하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치 얘기하면서 종교 갈등 얘기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종교 갈등이 오늘 기독교하고 종교가 불교하고 어떤 갈등을 하냐 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그런 갈등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요. 오늘 또 뭐 재미없는 얘기 또 이렇게 청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강의해 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찰을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은 모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봉축 준비 나물 다듬기가 5월 3일부터 5월 4일 오전 9시부터 이틀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나물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봉축 법요식은 5월 5일 월요일 9시 오전 9시부터 대적강전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화계사 제등행렬은 부처님 오신 날 오후 6시 20분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5월 3일 토요일 날 칠성 심야 기도가 9시 30분부터 0시 30분까지 삼성각에 있을 예정입니다. 약사 기도 안내입니다. 입제는 5월 12일 월요일 동창금 일반 5만 원, 설판 10만 원, 감노수 보시받습니다. 저희 오늘 원래는 보화로 청소 대청소 예정이었죠. 아세요? 몰라. 근데 그게 저희 육법공양 준비하느라고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그거는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안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 수업 끝나고 육법공양 하시는 분들은 옷을 가지고 옆방에 가셔가지고 머리는 하지 않고 옷만 한복만 입고 아래 입는 거 여기서 밑으로 입는 건 다 입으시고 머리는 안 하고 빨리빨리 입으시고 저쪽 대적광전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청소는 1조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육법공양 하시는 분은 빨리 옷 갈아입고 가세요.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산해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서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집 66쪽입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한마음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이것으로 불교 2569년 4월 30일 화계불교대학 2학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